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9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까칠하게 들여다보지요. 손희정의 문화비평 시간입니다. 오늘도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보도가 정말 많이 됐던 칸 영화제에서 화제가 된 드디어 개봉을 했어요. 브로커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 해서. 네, 또 칸 영화제에서 송강호 배우가 남우주연상을 수상을 하면서 한국에선 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송강호 배우 같은 경우는 밀양, 박쥐, 기생충 등 정말 많은 작품으로 칸느를 찾았었는데 드디어 이제 브로커에서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 이후에 한국에서 굉장히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요. 이지은,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 이주영 배우가 주요 배우계 캐스팅이 되면서 사실 개봉 전부터 화제를 끌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캐스팅 라인업이 워낙에 화려하다 보니까 이제 관객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이 배우들 어떻게 다 모은 거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기도 했고요. 영화를 보시면 이분들이 다가 아닙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유명한 배우들이 카메오로 등장을 하는데요. 뭐 김선영, 송세벽, 이동희, 김세벽, 백현진 이런 배우들이 이야, 진짜 중간중간에 나와서요. 한국 관객들을 매우 즐겁게 해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뭐 지금 배우의 라인업을 저희가 먼저 좀 짚어봤는데. 네, 뭐 많은 사람들이야 잔잔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영화의 기본 설정 자체는 사실 잔잔하다라고 하기에는 유아 유기라든가 인신매매라거나 이런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요. 이렇게 주제가 잔잔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화는 부산의 한 베이비박스 시설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비가 내리는 여름밤에 이지은 배우가 연기한 20대 여성 소영이가 베이비박스 앞에 이제 아이를 내려놓고 서둘러 떠납니다. 근데 그 아이를 그 강동원 배우가 연기한 동수하고요. 송강호 배우가 연기한 상현이라는 캐릭터가 가로채는 거죠. 애를 데려가 버려요? 뭐 납치 혹은 절도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아이를 가로채서 이제 데려갑니다.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아이를 합법적으로 정식으로 입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아이를 판매하는 브로커들입니다. 그 브로커군요. 예, 그 브로커이고요. 다음 날 소영이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이제 베이비박스 시설에 아이를 찾으러 왔는데 아이가 납치당하고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 사람이 만나게 되고요. 상현이가 소영이를 이제 설득합니다. 애초에 당신이 버린 아이 아니냐. 1,000만 원 벌 수 있다. 같이 가자. 근데 소영이는 또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기했겠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되고 세 사람이 아이를 구매할 사람을 찾아서 길을 떠나게 되죠. 근데 이 세 사람의 뒤를 2명의 형사가 쫓고 있습니다. 이제 배두나와 이주영 배우가 연기한 형사들인데요. 유아 인신매매 현장을 포착해서 이들을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커라는 영화 자체는 이 5사람이 길 위에서 이렇게 떠도는 일종의 로드무비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저히 잔잔할 수 없는 이야기를 잔잔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하기도 한데요.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자극적인 영화들 사이에서 드라마가 유려한 어떤 잔잔하면서도 메시지가 분명한 영화를 볼 수 있어 좋았다라는 평가가 한쪽에 있는 반면에 유아 인신매매를 이렇게까지 미화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그리느냐 이런 식의 이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소재와 그 표현 방식이 약간 좀 이율배반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긴 하군요. 그런 식의 모순 같은 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에다 감독 같은 경우는 디테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디테일 안에서 영화가 완성된다고 생각해서 일상의 디테일들을 되게 잘 다루는데 그것이 잔잔하게 느껴지는 거죠. 밑에 깔려있는 건 엄청난 감정적인 격동들일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 작품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를 계기로 지금 베이비박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의 시선들은 지금 어떤 시선으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나요? 2009년 말에서 2010년 초에 이제 한국에 베이비박스가 생기면서 논쟁들이 막 이제
붙어온 네. 역사가 있는데요. 이 작품이 베이비박스를 다루고 있다 보니 또 이제 그 논쟁이 점화되고 있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개봉 전부터 베이비박스를 너무 긍정적으로 그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개봉 후에는 오히려 아직까지 이제 베이비박스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베이비박스 자체가 있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고 범죄의 온상처럼 그려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족이 된다라는 책을 쓴 저자 정은주 씨는 한 칼럼에서 영화 속에서 베이비박스는 범죄의 빌미가 되는 단순한 소재로 등장하고 그야말로 정체불명의 상자로 전락하고 만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건 사회가 외면한 미혼 부모의 응급구조, 미성년자 출산, 장애아 양육 등 어느 하나도 가볍지 않은 이슈들이 한꺼번에 밀집된 어떤 현장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데 네. 브로커에서는 단순한 유기의 현장, 범죄의 현장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도 하고요. 영화에 이런 대사가 등장해요. 애초에 이런 장소가 있으니까 아이를 버리는 거다. 유기가 일어나는 거다. 그런 대사가 있군요. 예,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네. 이 대사 자체가 베이비박스를 비판하는 입장이 응축되어 있는 대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박스를 옹호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박스가 아동의 생명을 구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베이비박스가 아동의 생명을 구한다는 근거가 희박하다라는 게 연구 결과로 나와 있기도 하고 완전한 익명 출산을 보장함으로써 그러니까 병원 밖에서 나와서 버리고 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아기들이 자신의 출생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어떤 기본권 자체가 침해당한다라는 비판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대 이유이기도 한 거죠. 네. 근데 이 논쟁들은 조금 더 한국 사회가 따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어쨌든 베이비박스에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간에 결국은 버려지는 아이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걸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고요. 그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가가 사실 논쟁의 초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앞서도 그 얘기해 주신 뭐 이 안에 뭐 임신 중지와 입양에 관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가 있고 네. 양육의 책임이라는 그렇죠. 것도 생각해 굉장히 볼 거리. 이제 정말 무거운, 생각할 거리들이 예. 너무 많은 얘기들인 것 같아요. 영화 한 2시간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곳곳에 이제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서 가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베이비박스에 대해서 좀 단순하게 재현했다라고 베이비박스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하신 분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이나 제가 보기에도 임신 중절이나 입양의 문제 같은 것도 좀 단순하게 그려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지금 가장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관객들이 많은 만큼 또 비판하는 관객들도 많은데 가장 많이 비판을 받는 장면 중에 하나가 베두나의 그 형사 캐릭터와 소형 캐릭터가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형사 캐릭터가 이상하게 처음부터 굉장히 화가 나서 아이를 버리는 엄마들에 대해서 이제 막 너무 미워하거든요. 차라리 낳질 말지 왜 저러냐라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소형하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낳지 말았어야 했다. 왜 낳고 버리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소영이가 그러면 뭐 지웠어야 했다는 말이냐 뭐가 더 무거운 죄냐 이런 식의 굉장히 짧게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왜 언제나 여성들이 낳아라 낳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질문에 갇히는가라는 걸 좀 질문하게 되었고요. 왜 키우거나 버리거나 낳거나 낳지 말거나 이런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가라는 게 좀 고민이 되었어요. 특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게 그 형사 캐릭터 같은 경우는 여성 청소년기에서 오래 일한 베테랑 형사로 그려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베이비박스가 범죄의 어떤 매개가 된다라는 걸 알고 이 유아 인신매매범들을 잡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굉장히 오랜 경험 안에서 왜 여성들이 아이를 버리게 되는가 혹은 낳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 충분히 고민해왔을 사람인데 너무 단순하게 소영에게 가서 왜 낳지 말지 낳았냐 이렇게 폭력적인 질문을 던지니까 사실 소영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지우는 게 더 죄가 가볍냐 이렇게밖에 대응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여성들을 이런 질문 속에 던져놓는가 감독이 고민이 좀 부족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은 그
그 시간 속에서 그 청소년들과 여성의 입장을 오래 봐왔다면 다른 얘기를 할 수도 분명히 그러니까요. 있었을 텐데 그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쉬움이 드신 거군요. 네. 네. 근데 결국 이 영화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감독의 입장에서. 저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관객은. 감독은 정말로 선의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고레에다 감독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에 되게 이제 유명한 작품인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를 찍고 난 다음에 언론과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생겼을 때 내 아내는 어머니가 되었지만, 아이가 나오자마자 어머니가 되었지만 나는 아이가 생겨도 아버지가 되었다는 걸 실감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 친자식인 줄 알고 6년간 키웠던 아들이 너무 애지중지하고 키웠던 아들이 병원에서 바뀐 아들 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게 내 친아들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남자가 친아들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사실은 내가 정말로 가슴으로 키운 이 아이가 내 아들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아버지가 되어가는 이제 영화인 거예요. 너무 그 영화에서도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던 게 어머니들은 너무 내가 키운 애가 내 자식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고한데 아빠는 막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왜 이런 작품을 만들었는가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내 아이를 낳았을 때도 아버지가 되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인터뷰를 본 한 친구가 고레에다 감독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성도 아이가 생긴다고 해서 바로 모성이 생기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런 편견들이 모성을 갖지 못한 여성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고레에다 감독이 그 이야기를 듣고 통렬하게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부성과 아버지의 시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었던 작품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모성과 어머니의 시간을 고민을 하면서 브로커라는 영화로 이제 이어지게 됐었던 거죠. 근데 아쉽게도 그 고민이 그러니까 의도는 굉장히 좋았지만 그렇죠. 깊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을 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뭐랄까 일상적인 상황들 안에서 부성을 탐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브로커는 납치, 인신매매 거기 이제 영화를 보시다 보면 살인사건도 연루되거든요. 살인사건 이런 온갖 극단적인 상황에 여성을 내몰아놓고 물론 있는 상황들이지만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상상력 안에서 여성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내몰아놓고 이제 당신의 모성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게 굉장히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그랬어야 했을까 싶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서 모두가 말리는데 소영이 기어코 아이를 낳고 싶었던 이유라든가 그렇게 낳았는데 버렸던 이유 버렸는데 다시 찾으러 온 이유 찾으러 왔는데 팔기로 결심하는 이유 이런 게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고레에다 감독이 던지는 기본적인 메시지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았었는데요. 그가 이제 지속적으로 작품 안에서 탐구하고 있는 게 핏줄이 아닌 시간. 가족을 만든다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브로커도 찬찬히 잘 보면 베이비박스라거나 모성 부성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혈연과 무관한 어떤 가족이라고 하는 친밀성의 네트워크가 비로소 아이를 지킬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이비박스에 대한 논쟁도 앞에서 소개를 드렸지만 이 베이비박스의 아이가 유기되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한국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놓여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 키우거나 아버지가 혼자 키우거나 아니면 뭐 생물학적 부모가 아닌 누가 키우거나 이런 식의 상관없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해외로 이제 입양을 많이 보내게 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고레에다 감독이 그리고 있는 어떤 작품 세계는 확실히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부터 탈주하는 새로운 가족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근데 고민이 충분하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 브로커의 캐스팅도 앞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 안에 이제 칸 영화제 수상자까지 나오고 네. 배우들의 연기는 어떻습니까? 뭐 배우들의 연기는 너무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들이고 굉장히 훌륭한데요. 이 이제 캐스팅 뒷이야기가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에다 감독 같은 경우에 한국 배우와 작업을 한다면 누구랑 할까를 생각했을 때 늘 1순위가 송강호였다고 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송강호 배우와 의형제에서 강동원 배우가 같이 출연을 했었는데요. 그 두 사람의 합이 굉장히 좋았다고 보았던 것 같고요. 베투나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감독의 공기인형이라는 전작에서 함께 작업을 했었는데 베투나 배우의 그 뭐랄까요, 약간 SF에 등장하는 사이보그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맞아요. 모던한 이미지 맞아요. 같은 게 있는데 그 이미지로 이제 이 영화의 공기인형이 등장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지은 배우 같은 경우에는 고레에다 감독이 나의 아저씨를 보고 배우가 너무 그러니까 연기가 너무 좋아서 이제 캐스팅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좀 재미있는 게 배우로서 먼저 알고 캐스팅을 하고 난 다음에 가수 아이유를 찾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유의 노래를 막 듣다가 또 이제 가수 아이유하고도 예술가로서 사랑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 브로커 영화를 보면 이제 소영이가 애기한테 자장가를 불러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찍고 난 다음에 고레다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원래 작품에 자장가 장면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지은을 캐스팅하고 난 다음에 이 장면을 넣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아이유의 노래를 듣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이 장면을 넣게 된 게 아닌가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의 배우들과 우리의 그 뭐 가수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드네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게 좀 흥미롭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감독의 다른 영화? 네. 한번 볼만한 게 있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부모의 이혼 때문에 서로 떨어져 사는 초등학교 6학년 형인 코이치와 4학년 동생 류노스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같이 살고 싶은데 형 코이치 생각에는 자기 동네에 이제 화산이 폭발해서 엄마랑 자기가 동생은 아빠랑 살고 있는데 아빠 동네로 다시 이사를 가게 되면 넷이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화산 폭발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게 되면 개인적인 소원보다는 세계를 생각한다. 근데 놀라운 작품이라서 이 작품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선인정의 문화비평 오늘은 영화 브로커 얘기를 좀 저희가 깊게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